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한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의 빨간색 구독 버튼과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의 생활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참 무서운 질병, 당뇨병 치료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에 길들여져 있는 당뇨병 전문의들은 이론면에서는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당뇨병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성, 불치, 희귀성 질환 등등 이 모두가 서양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하는 말일 뿐이지, 즉 이들이 치료 못한다고 하는 질환들을 환자 스스로가 자연치료요법을 적용하여 치료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질환이나 몇 대에 걸쳐 유전성 질환과 수술 등으로 떼어낸 장기 등의 소생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병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병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의외로 치료는 쉬운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웠기의 카르텔이라 해야 할지 집단 이기주의의 업무라 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쉽게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아닌가 합니다. 당뇨병을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오줌에 당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오줌에 당이 많이 섞여 나온다면 그것은 당뇨병이 아니고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포들이 섭취한 잉여분의 당분을 오줌을 통해 배설해내는 것이니 절대로 병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은 혈액 속에 세포가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잉여분의 당분이 거덕한데도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것이 소변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거듭 고여있는 상태, 즉 당중독증,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혈액 속에 당이 거덕하게 고여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설탕이 기한 40-50년 전만 하여도 일반인이 당분을 섭취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사시사철 당분을 먹는 것이 아니고 더운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당분을 섭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각종 과일과 몸을 차게 하는 보리, 밀, 옥수수, 메밀, 녹두와 같은 곡식들을 많이 먹었으며 더위를 식혔던 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의 보신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시사철 단 음식을 많이도 먹으며 그와 반대로 문명의 이기의 발달로 인해 몸을 쓰는 운동량은 예전에 비해 훨씬 적고 특히 세계적으로 소금을 더 적게 또는 아예 무염식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공갈을 치는 업무의 홍수 속에 있다 보니 삶에 쫓기는 의료 소비자들은 이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의 예비 환자들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철에 당분 섭취를 많이 하는 그것은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즉 당분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피의 순환도 느려져서 체온은 떨어뜨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시사철 혈액의 순환을 느리게 하면 몸에서 생성되는 각종 노폐물의 배설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혈액 속의 당의 수치는 더욱 높아져 결국 당뇨병이라는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소금은 몸의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또한 과일이나 견과류, 곡식 등에서 채취되는 당분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세포들이 몸속에서 소금과 효소의 도움 없이도 서로 바로 섭취하여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공감미로인 설탕은 다당제로서 이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잘게 쪼개기 위해서는 많은 소금과 효소 등의 소요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몸속의 저염식을 통하여 적정량의 소금이 없으면 이 당을 분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에 섞여서 몸은 엄청난 정화 에너지를 사용하여 순환을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분들을 지방으로 변환시킵니다. 즉 몸 구석구석에 저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이 막혀 바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몸을 살리고자 세포들은 불필요한 작업을 과도하게 거의 매일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성인 100명 중 1명꼴로 당뇨 환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10명 중 1명꼴로 당뇨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배로 증가한 수치로 마치 전염병처럼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에 이르고 경계성 당뇨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고 감히 국민병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데도 저염식을 외치는 전문가 집단은 의료 현실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값싸게 늘린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천일염 등 좋은 소금을 두고 전문의들은 소금 제한론에 맹목적으로 세뇌되다 보니 암이나 당뇨, 고혈압이니 심내혈관 질환, 비만이나 회계성 질환 등 각종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희한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 유대 마피아들은 물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전쟁 무기를 생산하여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깡패 집단을 지속해 왔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항생제를 만들어 즉 사스 때 타미플루라 같은 독점 판매를 하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무기 판매 및 전후 복구 사업 등으로 얻은 짭짤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니 이제는 세계보건기구 등을 통하여 지속해서 저염식과 무염식을 광고하며 전 세계인들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면역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병약화하여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치해 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까지 주요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염식과 무염식으로 인하여 이를 건강의 지침으로 알고 실천하는 착하고 순진한 현대인들은 병의 노예화에 길들여져 있다 할 것입니다. 빨리 그들의 업무를 알고 탈출해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도 어릴 적 낚싯줄에 묶인 코끼리 마냥 다 자란 후에도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주는 먹이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참 무서운 질병 당뇨병 치료의 허와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도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스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마시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든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을 통하여 면역력 증강을 이루시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현명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입니다.